예, 안녕하세요. 네, 정신현 상학 강독 58번, 58번인가 59번. 예,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예, 강독 방송 오랜만에 또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나가는 문장도 이제 지난번에 나갔던 문장에서 거의 이어지는 문장이고요. 예, 오늘 강독도 지금 아직 이게 강독은 지금 아직 이성장에 있는 거고, 네, 오늘 나가는 부분도 이제 정신장에 나오는 부분이랑 좀 연관시켜서 이렇게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가는 제목은 이제 뭐 행복의 추구, 자기와 비자기의 동일성과 하나의 또 뭐 국가 사회주의, 특히 중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약간 시사적인 거를 좀 이렇게 좀 갖다 붙이면서 강독 방송을 한번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그럼 나가 보겠습니다. Aus der Beobachtung zurückgekehrt ist der Geist zuerst du nicht als solche durch sich selbst verwirklicht, oder ist erst unmittelbar. Unmittelbar seiend aber ist Einzelle. Ist das praktische Bewusstsein, das in seine vorgefundene Welt mit dem Zweck einschreitet, sich in dieser Bestimmtheit eines Einzelnen zu verdoppeln, sie als diesen als sein Seiendes Gegenbild zu erzeugen und sie diese Einheit seiner Wirklichkeit mit dem gegenständlichen Wesen bewusst zu werden. 예. 이거 저도 이걸 읽으면서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의미도 어렵고, 예. 한번 강독을 해보겠습니다.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관찰에서 돌아온 정신은 아직 추에르스투노 스스로에 의해 정신으로서 알스졸해 두후지어 셀브스트 실현된 것이 아니다. 니스페어 비클리에르트. 그러니까 아직 그 관찰에서 돌아온 정신은 아직 추상적인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이것 에어는 이제 정신을 갖는 거고요. 또는 정신은 아직 직접적인 것이다. 에르스트 운미텔바. 그러나 직접적으로 존재하는 운미텔바 자이엔데 직접적으로 존재하는 정신, 에어는 정신을 갖는 거고요. 정신은 개별적인 것으로서 아인첼은 개별적인 것으로서 그것은 정신을 받는 거고요. 그것은 직접적으로 존재하는 정신은 개별적인 것으로서 그것은 정신은 실천적인 의식이다. Das praktische Bewusstsein. 이것, das는 이제 das praktische Bewusstsein을 받는 거고요. 이것은 그의 이미 주어진 세계 속으로 in seine vorgefundene Welt 세계 속으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서 mit dem Zweck einschreitet 하나의 개별자의 이 규정성을 이중화시킨다. Sie in diese Bestimmtheit eines Einzelnen zu verdoppeln. 즉 자기 자신을 자신의 존재하는 이 대립상으로 산출하는 것이고 als sei seiendes Gegenbild zu erzeugen 자신의 현실성과 Wirklichkeit 자신의 현실성과 대상적 존재와의
통일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다. 대상적 존재와의 밑된 개건스탠들리의 베센 통일, 아인하이트 베브스트, 통일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다. 예. 문장 풀이해 보겠습니다. 정신의 실현은 개별자의 모순적 계기, 자기 소외를 통해 이루어짐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이미 주어진 세계 속으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실천적 의식이 개별자의 규정을 이중화시킨다는 것은 나와 대상의 차이, 모순을 의식하면서도 그 동일성을 의식하려는 실천적인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도와 규범은 정신이 개별 활동을 통해 만들어낸 것이지만 자신의 이 산물로부터 정신은 소외됩니다. 즉 자기의 것이 아닌 것으로 의식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실천이고 정신장의 자기소외의 정신에서 말하는 교양, 빌둥, 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은 끊임없이 분화, 확장, 이질화되어가는 자신의 산물로부터 끊임없이 멀어지지만 이것을 다시 자기의 것으로 의식하는 활동을 이어나갑니다. 비록 개별자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자기의 것만을 의식할 뿐 전체의 운동, 정신의 총체성을 온전히 알 수 없지만 정신은 이러한 개별자들 각각의 서로 무관해 보이는 활동을 자기 스스로를 의식해가는 계기로 통합해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양은 이미 있는 것, 망각된 것을 상기시키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법을 만든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는 새로운 사회현상이나 작품은 불쑥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 의해 이미 즉자적으로 예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에 의해 초래되는 새로운 사회 경제 문화 현상은 매우 이질적이고 전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역시 정신의 자기 활동으로 자신을 실현하는 활동으로 인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규범은 마련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 실천 활동을 요구합니다. 해석과 더불어 그에 대한 현실적인 사례 이런 걸 같이 덧붙여 봤습니다. 다음 문장 나가보겠습니다. Es hat die Gewissheit. Diese Einheit. Es gilt ihm, dass sie an sich schon vorhanden ist oder dass diese Übereinstimmung seiner und der Dingheit schon vorhanden ist, nur ihm durch es zu werden hat, oder dass sein Machen ebenso das Finden derselben ist. Diese Einheit Glück heißt. 여기서 이제 그 S 하트디 갭스 그것은 확신을 갖는다. S는 여기에서 이제 그 의식을 받는 거고요. 실천적 의식. 그 의식은 이 통일에 대한 디제 아이나이 통일에 대한 게비스하이트. 통일은 이제 자기와 타자, 자기와 사물, 대상과 본질 이런 것을 통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통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에게 임, 의식, 이 의식에게 통일, 지는 이제 통일을 받는 거고요. 통일이 이미 즉자적으로 존재한다고, 안지션 포한된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것은 es gilt das 여겨지는 것은 또는 그의 것과 자인의 und 사물성의 일치, 딩하이트, 위버아인슈티무 그의 것과 사물성의 일치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 schon vorhanden 이미 존재한다는 것은 그에게 임, 의식을 받는 겁니다. 그에게 자신을 통해서만 nur durch es 의식을 통해서만 자신을 통해서만 생성되어야 추베르덴 하는 것, 즉 그가 만들어내는 것, sein machen 의식이 그 만들어내는 것이 동시에 에벤소 그것을 발견하는 것으로 das Finden derselben 그것을 발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통일이 바로 행복이다. 글리카이스트 통일은 뭐 이제 이 통일이 바로 이제 뭐 창작 발견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이런 통일이 행복이다. 예. 문장 풀이해 보겠습니다. 의식은 자신과 동일한 것을 선으로, 자신과 동일하지 않은 것을 악으로 경험한다고 해겔은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신장애 소외된 정신과 교양절에서 국가 권력이 개인을 억압하는 점에서는 악으로, 그 다음에 부가 보편적 복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으로 의식에게 경험되지만 이러한 판단은 워타입 지각은 다시 또 뒤집히는데 왜냐하면 국가 권력은 불견도한 우연성에 빠질 수 있는 부의 편향된 맹목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독일어로 이제 조정이라는 것을 스토이어가 이제 조정인데 이게 이제 그 세금 조세를 또 이제 스토이에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는 이제 세금을 통해서 하나의 편향될 수 있는 부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스토이에라는 이런 용어를 쓰는 게 그게 좀 재밌죠. 예. 그래서 편향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하냐 비닉빈 부익부식으로 부가 이렇게 이제 극단화되는 것을 조정하는 기능을 국가는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동일성의 동일성을 발견하는 행복은 반성과 실천의 맥락 속에서 요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소련 그리고 현재 중국의 공산주의는 관료주의적 부의 생산과 통제를 심화시키는데 문제는 이런 통제가 단지 물질적 통제뿐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 인민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뭐 이제 산업에서는 이제 뭐 AI를 비롯해서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짓고 있지 않은 원전을 40기를 또 추가로 증설하고 있고 태양열에서도 엄청난 그런 발전에서도 엄청난 산업적 에너지를 거의 국가적인 그런 거의 뭐 총동원식 국가 중심의 그런 아젠다를 가지고 그런 전방위적인 산업 정책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러한 이런 이제 생산을 통제한다는 것이 단지 산업의 통제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민에 대한 통제도 이게 같이 또 이루어진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때 중국에서 일어난 과도한
격리 조치, 그다음에 기술 편향적인 하나의 교육 시스템 등은 중국에서 개인의 자유는 소수민족의 자치권으로 확장될 수 있는 위협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즉 관료화, 특권화된 중국 공산당은 하나의 미국이나 뭐 이런 독일과 같은 연방이 아닌 수직 계열화된 하나의 지배 체제를 지향함에 따라 억압적인 통치를 이제 고수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방향으로 나간다고 봅니다. 즉 국가와 부의 성과 악적인 면모는 이제 이렇게 국가와 민족에 따라 하나의 상이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개별성과 보편성에 대해 그 사회의 의식 또는 시대 정신이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 선과 악의 실체적 면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것은 국가의 보편적 기능이 확대되면서도 개별성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개별성, 그런 개성들을 오히려 독려하는 사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중국은 아직 절반의 성공만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이런 모습, 이런 것을 제가 중국인인데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뭐 후보연구소에서 미국의 후보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는 그 사람이 비유를 들기로는 중국은 샹들리에의 아나콘다다. 그러니까 샹들리에는 이제 그 멋진 그 조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중국이 이제 이렇게 산업과 부의 그 상징인 거죠. 샹들리에라고 하는 건. 하지만 그 샹들리에 위에는 아나콘다가 이제 꽈리를 틀고 있으면서 그 샹들리에 아래서 이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관찰하고 있는 거죠.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통제 속에서 사람들은 자유는 억압되고 자기 검열에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중국은 그런 통제, 인민에 대한 통제를 뭐 그렇게 하는 부분은 상당 부분 참 공산당이 어떻게 보면 좀 왕조화된 그런 면모를 또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중국의 명암이 갈리는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강독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뭐 데리다의 좀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좀 데리다의 그 차이, 데리다 해체론의 핵심은 이제 차이론이죠, 차이. 예, 근데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이제 해겔의 그런 이제 논리학에서 비롯된 부정의 변증법, 부정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좀 이렇게 관련된 논문집을 이렇게 보다가 데리다의 그 60년대의 저술 중에는 상당 부분 해겔에게 이렇게 맞춰서 기술된 그런 몇 편의 글을 소개하는 걸 봤는데 그 부분이 이제 논리학 부분에서 상당 부분 데리다가 해겔의 그런 부정, 네거티브 그것을 끌어와서 자신의 그런 이제 해체론으로 이렇게 뭐 데리다의 해체론은 그게 하나의 이제 원리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그것도 이제 뭐 비평적인 그런 면모에서는 이제 해겔과 좀 유사하면서도 어떤 부분에서 또 그 나름의 또 독창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오늘 이렇게 한 논문에서 봤고, 그리고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예전에도 이제 법 철학과 관련된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해겔의 법 철학은 이제 프로이센의 그런 국가 철학을 대변하는 옹호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석되는 그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또 그 관련된 그 논문에서는 헤겔이 그때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제 베를린에 이제 초빙되었을 때만 해도 하이델베르크에서 이제 베를린으로 초빙되었을 때만 해도 이제 피테 후임으로 간 거죠. 그때만 해도 이제 프로이센 정부는 좀 개혁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그런 관료층이나 그런 이제 군대도 이렇게 그 문호를 좀, 그런 이제 귀족들이 아니라 그냥 중산 계급한테도 그 문호를 여는 그런 정책도 펴면서 상당히 그런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혁적인 그런 노선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이제 아이젠하우에서 한 5천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하나의 뭐 이제 축제를 했는데, 그게 하나의 이제 뭐 반정부적인 그러한 색채를 띠면서 프로이센 정부가 우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헤겔이 그 전에 이미 하이델베르크에서 이제 베를린으로 갈 때 거의 이제 쓰고 있었던, 강의안으로 쓰고 있었던데, 이제 그게 이제 법철학으로 발전을 한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수정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그때 프로이센 정부가 우경화되면서 이제 검열 정책을 이제 수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뭐 이제 베를린에 왔는데 이제 대학 교수직도 유지를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법철학 서문 부분에서 좀 아주 오랜 수정을 이렇게 또 가해야 했던 그런 일도 했지만은, 그 이제 아무튼 그 프로이센의 우경화와 이제 탄압으로 그의 이제 제자들도 막 이제 잡혀가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헤겔이 그런 제자들을 풀어주려고 뭐 3달치 봉급을 이렇게 보석금으로 이렇게 내는 그런 이제 활동도 했다는 점에서, 헤겔이 뭐 완전히 뭐 실제로 이제 법철학의 내용들은 상당 부분 그래도 그 당시에 그 프로이센 정부의 그 우경화된 노선과는 또 상반되는 그런 하나의 뭐 자유의 그런 이제 자유론을 내세우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면에서 헤겔의 이런 그런 정치 철학은 이렇게 뭐 좌우에서 뭐 그런 이제 다 이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면모를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의 헤겔은 사실 뭐 하나의 극단화된 그런 것은 결국에는 다 무너진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라서,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뭐 다 이용을 할 수는 있지만은 온전히 그 어느 한쪽의 것만으로 헤겔의 철학이 다 흡수될 수는 없는 그러한 해석의 그 지층이 상당히 두텁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